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학교 김종우 교수입니다. 우선 2023년 제4회 PRM 컨퍼런스 축하드리고 또 제가 직접 발표를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주어진 시간 하에서 저의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그룹이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fx라고 그럽니다. 네, fx 함수. 이것은 어떤 우리가 정량화되는 그런 함수를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실제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함수로 이렇게 나타내게 되죠. 예, 그래서 함수를 찾아내는 거, 뭐 그런 걸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일단 함수가 있을 때 그것의 최대 혹은 최소, 예를 들어 어떤 비용 함수다. 그러면은 최소 혹은 그것이 신뢰에 관계되는 함수다. 최대 혹은 리스크의 함수다. 또 역시 최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 어떤 정량화되는 그런 함수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우리가 최적화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최적화는 뭐 이렇게 영어로 표현이 되는데 procedure to make a system or design as effective as possible efficiently the mathematical techniques involved.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나 혹은 설계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최적화 방법에 주로 수학적인 방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설계에 있어서는 최소 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리스크가 있다. 그럼 뭐 최소 그리고 이윤이 있다. 최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요 밑에 파라메타 캘리브레이션이라는 어떤 모형을 만들었다. 그럼 그 모형이 실제를 대변해주는 그 오차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리스크 모형이 있다. 근데 이제 현실의 리스크가 있다. 그럼 그걸 잘 대변해주기 위해서는 두 갭이 최소가 되어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를 할 때는 프로핏은 최대 그리고 어떤 비용은 최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코노믹스라는 거는 예, 어떤 뭐 재무적인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어떤 효용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그걸 최대로 한다 예, 등등의 다양한 최적화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적화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 최적화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예를 들어 뭐 LP 여기 있죠. LP라는 거는 이제 리니어하게 선형적인 가정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뭐 심플렉스라는 방법을 쓸 수 있고요. NLP라고 보다 이제 선형이 아닌 비선형적으로 하면 뭐 GRG 등의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디스크릿 프로그래밍 혹은 뭐 네, 혹은 뭐 인티저 프로그래밍 뭐 등등의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조합 최적화 문제이기 때문에 떤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그 경우의 수를 살펴보느냐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과거의 수학적인 방법들은 다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선형 계획법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선형화시키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손실들이 있죠. 실세계는 비선형인데 선형화하기 때문에. 그리고 NLP라는 거는 요거는 비선형 최적화 문제인데 이제 뭐 이거는 또 뭐 미분을 만약에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미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혹은 만약에 그 어떤 변수 자체가 이산적이다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없고 또
초기해에 민감해서 초기에 근처에 최적해는 찾지만 진짜 전역에 최적해는 찾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메타 휴리스틱스 혹은 이볼루셔너리 컴퓨테이션 알고리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유전 알고리즘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유전 알고리즘이나 혹은 여기 밑에 C번에 파리클 수함 이런 건 이제 새떼의 우두머리를 쫓아가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요 엔트 콜론이라고 요거는 개미의 습성을 모사한 그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어디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음악에서 얻었습니다. 재즈 임프로비제이션에서 보다 좋은 화음을 찾는 그런 것을 모방을 해서 최적의 해를 찾는 그런 방법을 제안을 했고, 그 이름을 하모니 서치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수학 잡지에도 나왔고요. 예, 그 어넬러지, 과연 어떤 식으로 실제 어떤 임프로비제이션, 음악의 즉흥 연주하고 최적화의 방법론이 적용이 서로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두 개 간의 연관관계가 있을까를 보면, 일단 음악에서 이런 어떤 연주자가 3명 있다고 치면요, 만약에 색소폰을 부는 사람, 그리고 더블 베이스, 기타리스트, 각각의 연주자들이 낼 수 있는 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색소폰은 도레미를 연주하고, 더블 베이스는 미파솔, 기타는 솔라 시를 연주한다 그럴 때, 어느 한순간에 만약에 색소폰이 도를 내고 더블 베이스가 미를 내고 기타리스트가 솔을 내면 도미솔, 이게 서로 하나의 화음을 이루죠. 그 화음이 만약에 좋다면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최적화에서도 어떤 변수들이 있고, 각각의 변수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 혹은 특정 값들의 집합이 있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한 이터레이션에서 만약 x1이 100을 갖고 x2가 300을 갖고 x3가 500을 갖는데, 이거를 목적 함수에다 넣어서 이 목적 함수를 잘 만족시켜줘요. 만약에 코스트 펑션이다 그러면 코스트를 잘 저감시켜준다. 그러면 이제 기억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고. 이런 과정을 서로 모사하는 게 바로 하모니 서치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하모니 서치에는 그래서 오퍼레이터, 연산자가 있는데요. 그 연산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면은, 우선은 랜덤 플레잉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메모리 컨시더링, 피치 어드저스팅, 앙상블 컨시더링, 그리고 디소넌 컨시더링,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랜덤 플레잉이란 건 뭐냐면 전체 음역에서 하나의 음을 낸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x라는 값이 전체 집합에서 속해 있다, 그 중에 하나의 음을 낸다, 그런 얘기고요. 메모리 컨시더링이라는 거는 과거에 좋았던 음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좋았던 음들의 집합 중에 하나의 원소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피치 어드저스팅은 뭐냐면 과거에 좋았던 음을 하나를 뽑은 다음에 그거를 약간 변형시켜 주죠. 도라는 음을 뽑아서 기억 속에서 레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시로 낮추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앙상블 컨시더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음악가들이 이제 서로 호흡이 더 잘 맞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연관 관계를 이렇게 커릴레이션, 상관도를 이용해서 고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에서 작곡하다 보면 이런 어떤 룰 바이올레이션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병행 오도라는 그런 규칙 위반이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적당히 페널티를 줘서, 벌점을 줘서
이제 우리가 고려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간단히 알고리즘에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이제 그게 어떻게 그 실생활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수도쿠 퍼즐. 예. 우리가 뭐 AI 하면 요즘에 뭐 바둑도 잘 두고 그러는데, 뭐 이제 하모니 서치는 그 중에서 이제 수도쿠 퍼즐 같은 거, 여러분도 혹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 뭐 1부터 9까지 하나의 숫자만 해서 가로, 세로, 그리고 요 한 세그먼트에 모두 한 번만 1에서 9 숫자가 한 번씩만 등장하게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리고 뭐 자세히는 설명 안 하겠지만 당연히 음악에서 나온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음악 작곡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한 문제에 적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보다 전통적으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 구조, 뭐 이런 쪽, 신뢰성, 뭐 이런 쪽에 이제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구조 설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설계를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축방향, 응력이 이제 어떤 허용 범위 안에 들어야 되고, 또 버클링, 휜 모멘트가 또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어야 되고, 또 그 절점의 변이, 바람이 불어도 너무 많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그런 어떤 설계 기준을 만족시켜주면서 가장 경제적인 설계를 하는 것, 비용이 가장 절감되는 그런 설계를 하모니 서치가 잘 해줬고 기존의 유전 알고리즘보다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교통 분야, 아까는 이제 구조보고 이번에 이제 교통 분야에서는 만약에 이제 여러 대의 버스가 있을 때 이제 그 차고에서부터 학교까지 학생들을 싣고 갈 때 어떻게 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장 버스 운영도 너무 방만하게 많이 하지 않고 버스 대수도 줄이고 또 어떤 트래블 타임, 운행 그 시간도 줄이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제약 조건들이 붙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너무 이 버스가 한 버스가 너무 많은 데를 돌아가면 맨 처음에 타는 학생들은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고 버스 캐퍼시티 이건 뭐냐면 또한 만원 버스가 되면 안 된다. 뭐 그런 조건들입니다. 네, 이거는 수리, 수문 뭐 이런 쪽 혹은 상하수도 쪽 문제인데요. 우리가 수질, 수압, 수량을 만족시켜주면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설계를 할 것인가. 뭐 여러분들 이제 뭐 하디크로스나 이런 그게 이제 뭐 원래 모멘트 분배에서 왔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설계를 하는데 그 해석만 하는 게 아니고 설계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가장 비용 경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떤 방법론에 비해서 이 최근에 그 메타 휴리스틱스 방법들이 좋은데 그중에 하모니 서치가 제일 좋은 결과를 냈고요. 또 한때는 이게 이제 그 10대 그 구글 스칼라에서 선정한 10대 최적화 논문에 제가 이 관망 최적 설계한 그 논문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에너지도 많이 생각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그 시스템,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이렇게 설계할 때 만약에 태양광도 있고 어떤 풍력도 있고 연료 전지도 있고 뭐 디젤도 있고 할 때 과연 어떻게 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조합을 해줄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미국의 그 에너지부에서 나온 호모라는 소프트웨어보다도 하모니 서치가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핵심인 프로젝트 스케줄링 문제. 그 중에서 타임 코스트 트레이드 오프 프로블럼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타임 코스트 트레이드 오프 프로블럼.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지금 어떤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가 있고 뭐 이제 거기서
크리티컬 패스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액티비티가 다 고정이 되어 있을 때는 그런데요. 만약에 액티비티 자체가 시간하고 비용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땅을 파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만약에 한 사람이 이틀 걸린다면 두 사람을 투입하면 하루면 되거든요. 그러면 즉 뭐냐면 비용을 2배 주면은 시간은 반으로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걸 할 것이냐? 어떤 걸 해야 최적일 것이냐? 예, 그런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2010년에 미국 토목학회 ASCE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의 거기다가 이제 그 중에서 Construction Engineering Management 그 저널에다가 이제 실은 건데요. 저는 이제 좀 특이하게 김종우를 이렇게 영문 스펠을 쓰는데요. Multi-Objective Optimization of Time Cost Trade-off Using Harmony Search.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하모니 서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타임 코스트, 시간과 비용에 대한 어떻게 이제 트레이드오프를 할 것이냐, 그걸 고려해 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그런 멀티 옵젝티브. 왜 이 멀티 옵젝티브, 특히나 여기서는 이제 2가지 목적이죠. 다목적 중에서도 뭐 3가지 이상은 아니고 여기서는 2가지인데 뭐냐면 시간은 줄이고 비용도 줄이자. 2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주는 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여기 뭐 자세한 건 아니지만 이제 개요에 대해서는 여기 앱스트랙트에 나와 있는데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뭐 그거 한번 서치해서 읽어보셔도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구글 스칼라에 지금 또 어느 정도나 사이테이션이 됐는지도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뭐 한 100여 회 정도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일단은 목적함수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목적함수는 뭐냐면 여기 좌측과 우측인데 좌측에 해당하는 거는 비용에 관한 거고 우측에 해당하는 건 시간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에 해당하는 것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자. 둘 다 최소화하자. 여기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비용과 시간에 관한 거를 하나의 비용의 함수, 시간 자체도 또 어떤 계수를 곱해서 비용화 이렇게 시켰는데 뭐 이게 뭐 이것도 한 가지 어프로치긴 하지만 꼭 뭐 저 어프로치만 쓸 필요는 없지만요. 하여튼 이 방법을 이 논문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왼쪽에 있는 거는 시간을 줄이자. 비용을 줄이자. 오른쪽은 시간을 줄이자. 이겁니다. 그럼 뭐냐면 일단은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x 여기 이렇게 있죠. x라는 변수는 0이나 1만 간다. 즉 선택되느냐 안 되느냐 둘 중에 하나만 갖는다. 이런 얘기고요. 즉 뭐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어떤 액티비티가 있을 때 그 액티비티 중에서 여러 개 시간과 비용의 그런 액티비티 하나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는 딱 골라야 된다. 네, 그런 얘기예요. 하나의 액티비티에서 시간과 비용에 해당하는 거 하나는 골라야 된다. 네, 케이스가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여기 조금 요 3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이제 초기 시간은 0으로 주고요. 그 0이라는 시간에서 그 액티비티 시작하는 거, 요건 액티비티 스타트 타임이 ES고요. 스타트고 EF는 액티비티가 끝나는 피니시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액티비티 시작하는 시간에서 지금 이 액티비티에 걸린 시간을 더하면은 액티비티 끝나는 시간이 되는데 근데 왜 이제 이렇게 시그마를 썼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개의 그 시간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고르기 때문에 즉
x라는 값이 하나만 1이 오고 나머지 다 0이 와요. 그래서 그 1이 온 거 하나의 t만 고려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ES가 max EF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액티비티, 만약에 2층 공사를 하려면 1층이 끝나야 되죠. 근데 이제 1층도 끝나야 되지만 뭐 동시에 뭐 1층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늦게 끝나는 일이 두 번째 시작하는 가장 가장 빠른 시간하고 맞게 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맥스라는 거는 1층에서 해당하는 일 중에서 제일 늦게 끝나는 거. 그 시간. 그게 이제 2층에서 시작하는 제일 빠른 거다. 뭐 그런 요 세 가지의 그런 어떤 제약 조건들이 존재하고, 그걸 고려해가지고 여기 이제 왼쪽에는 어떤 액티비티에 대한 비용, 그리고 오른쪽은 그것이 걸린 시간에 대해서 어떤 비용 계수를 적당한 비용 환산 계수를 곱해줘서 그 전체적인 비용을 최소로 한다.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간단한 예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2번 그림에 보면 1번부터 해서 7번까지 뭐 물론 이제 스타트하고 엔드가 꼭 존재를 하겠지만 1번이 만약에 스타트고 7번이 엔드라고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가 있을 때 각각의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7가지 그 액티비티에 대해서 각각의 여기 보시면요, 네, 그 여러 가지 옵션들이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기 이제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이제 일수로 따지죠. 그리고 이제 비용은 어떻게 되냐 그걸 고려해요. 그래서 해보면 우리가 그래서 아까 앞에 했던 그 포뮬레이션 적용해 보면 이렇게 뭐 1번 액티비티는 요 있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를 뭐 선택하고 2번 액티비티는 또 역시 1번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뭐 6번은 뭐 세 번째인가요? 그렇게 해갖고 등등을 고르게 되면 그게 최적이 된다. 그거를 근데 이제 인간이 요 조합을 다 선정하기가 이제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게 이제 자동으로 우리가 이 알고리즘, 최적화 알고리즘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간단해서 그렇게 경우의 수가 많지 않지만 만약에 뭐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이렇게 된다. 뭐 그 이상이다. 그러면은 그 일일이 다 해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최적화 알고리즘이 쓰여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럼 하모니 서치나 알고리즘이 왜 저걸 잘 찾아주느냐? 뭐 이제 기존의 뭐 유전 알고리즘이나 아까 뭐 개미 알고리즘 이런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를 냈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패러다임을 바꿨다 이런 얘기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미분을 사용하는 방법들도 쓰고 막 그랬는데 지금 이 방법은 어떤 인간의 경험, 즉 음악가들의 경험을 도함수로 만들었어요. 컴퓨터의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종이로 도함수를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고. 그래서 마치 셜록 홈즈가 어떤 사건 현장을 보면 수사의 방향은 이 방향이다. 경험으로 알듯이 경험으로 도함수를 만들었다는 얘기인데요. 기울기의 도함수가 아니고. 그건 이제 저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제가 만든 그런 경험 도함수인데, 즉 경험이라는 게 쌓이면서 뭐 무작위로도 내가 찾을 수 있지만 이 첫 번째 텀은 우변 첫 번째 텀은 무작위로 만드는 거고 무작위로 찾는 거고, 두 번째 건 경험 중에서 하나를 찾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경험 중에서 하나를 뽑은 다음에 그걸 약간 변형해서 그걸 가지고서 찾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첫 번째 건 랜덤 실렉션, 두 번째 건 메모리 컨시더레이션, 세 번째 건 피치 어드저스트먼트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 도함수 값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확률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보면요. 뭐 이제 간단한 fx라는 게 x-3.1의 제곱인데 만약에 x가 1에서 10까지 정수 중에 한 값이
들어갔을 때 저 함수를 최소화하는 게 몇이냐? 3이 들어갈 때 그런 거.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도함수를 아까 얘기했던 앞에 도함수를 써보면 맨 처음에 엉뚱하게 6에서 높은 값이 나와요. 왜냐면 이제 랜덤하게 뿌린 값이 6이 많아졌으니까. 그러나 계산이 진행되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도함수 값이 아까 경험 도함수 값이 이렇게 3으로 갑니다. 네, 이렇게 3으로 간다는 게 이게 중요한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타임 코스트 트레이드 오프 프로블럼 같은 프로젝트 스케줄링 하는 문제도 잘 풀어낼 수 있다. 예,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하모니 서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쉽게 한번 접근해 보고 싶으시면 엑셀에 이렇게 깔아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책도 뭐 몇 권을 제가 스프링거에서 이렇게 벌써 출판을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능력은 코끼리와 같이 큰데 뭐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는 이 체인을 끊고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보시라고 이런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한번 프로젝트 관리나 뭐 그 외에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한번 써보시기를 권유드리면서 저의 짧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뭐 웹사이트 지금 최근에 요게 지금 컨스트럭션 중이기 때문에 접속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한번 이제 다 완성된다면은 다시 또 접속을 하셔가지고 또 많은 그런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